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4주차 수업은 우리가 3주차에서 문헌고찰의 전반부를 했기 때문에 4주차 1차 시에는 문헌고찰의 후반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 수업 목표 4-1주차 수업 목표는 관련 문헌을 분석적으로 읽고 비평한다. 우리가 연구 주제에 따라서 문헌을 정해서 그 문헌을 정할 때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광범위하지만 딱 자기 연구에 필요한 문헌을 탐색해서 그 문헌을 구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 문헌을 분석적으로 읽고 비평해야 되겠죠. 이 문헌이 수준이 높은 문헌이기 때문에 내가 내 논문에 사용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비평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그 논문들을 문헌고찰의 내용을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봤다시피 문헌고찰의 문헌의 유형에는 통계보고서 1차 자료, 2차 자료 이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 문헌고찰 단계에서 문제를 확인한 다음에 각 학문 분야 스타일을 검토하고 문헌을 탐색하고 참고 문헌이 어떤 게 있는지 리스트를 만들어 놓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면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은 그 문헌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거친 다음 문헌에 있는 연구 결과들을 잘 합성을 해서 문헌 고찰을 체계적, 합리적으로 잘 쓰는 쓰는 작업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 문헌을 분석적으로 읽고 비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평적 탐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문헌을 읽을 때 분석적으로 이게 서론은 어느 부분이고 연구 결과는 어느 부분이고 긍정적인 결과는 어떤 거고 이렇게 분석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읽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비평적으로 critical eye로 보고 비평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구의 연구 문제도 평가했다시피 다른 학자가 쓴 논문을 봤을 때도 그 논문의 연구 문제부터 평가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학자의 논문에 중요하고 시적절한 연구 문제인가, 연구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가, 간호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가, 환자의 안위에 도움이 되는 건가 이런 거는요. 그 다음에 연구 방법이 적절하고 정확한가, 연구 방법은 우리가 뒤에 배우겠지만 이 연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절한 연구 설계인가, 연구 방법, 자료 수집 방법이 적절한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 결과가 정확하게 분석되어 있는가, 수집된 자료를 정확한 통계 방법을 사용해서 분석했는가, 그 다음에 연구의 의의가 체계적이고 논리적인가, 다른 사람의 논문을 읽을 때도 이렇게 읽어야 되니까 여러분이 논문을 쓸 때도 이렇게 써야겠죠. 그래야지 독자가 잘 이해하고 또 다른 독자들이 여러분이 쓴 논문을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논문을 볼 때는 비판적인 눈으로 봐줘야 돼요. 그 다음에 논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독자가 이해하기 좋게 기술되어 있는가. 독자는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인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문장으로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지만 문장 자체는 쉬운 문장으로 이렇게 기술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가를 비판적으로 살펴보는데요. 비판적으로 살펴보는데 우리가 문헌을 읽을 때 non-critical reading,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헌을 읽으면 수동적으로 읽고 팩트 중심, 사실 중심이고 그냥 적어놓은 대로 믿고 그냥 그거 그렇구나 라고 반응하는데 critical reading, 비평적으로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문헌은 참고 논문은 그러니까 비평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능동적으로 이게 뭐지? 그 다음 뭐가 있지?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능동적으로 읽어야 되고요. 팩트 중심으로 그냥 사실 이런 애가 아니고 뭘 연구했지? 어떻게 연구했지? 이걸 왜 했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논문을 읽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대로 믿는다기보다는 좀 의심하면서 이게 제대로 된 거 맞아?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한 거야? 이렇게 논문을 읽고요. 그 다음에 목적의식을 가지고 내가 명확하게 이 논문을 잘 분석해서 내 논문에 써야지 라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비평적으로 타인의 논문을 읽게 됩니다. 자, 논문들을 이제 여러 편, 내 연구 주제와 관련된다고 생각한 논문을 여러 편 읽었어요. 그럼 이제 그 읽은 논문을 문헌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브리오 카드, 독서 카드입니다. 독서 카드를 이용해서 저자, 논문 제목, 잡지, 책 이름, 출판 일자,
우리가 이 서지사항이라고 그러는데요. 서지사항. 서지사항을 항상 잘 적어놔야 됩니다. 잘 적어놔야지 다음에 참고문은 적을 때 이걸 그대로 적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쓰는 형식은 NLM 방식, 밴쿠버 방식, APA 방식들이 있는데 저는 제이칸 스타일을 여러분이 쓰도록 권장합니다. 제이칸 스타일이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이라고 그랬죠. 한국간호과학회 학술지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간호연구에서 배운 논문이나 석박사 학위 논문이나 한국에서는 가장 좋은 수준의 논문이 제이칸이기 때문에 간호하겠어요. 이 제이칸이 사용하는 참고문은 정리 방식대로 해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이칸 방식으로 여러분 서지사항을 쓰도록 하세요. 그래서 여기 레퍼런스 쓰는 방식들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뭐가 나타났다고 2번 이렇게 해놨죠. 각가로로. 그리고 2번 논문은 이거예요. Korean Heart Foundation에서 2014년에 했는 이 논문이 2번 논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 놓는다는 거죠. 비브리오 카드에 정리를 하실 때는 논문 내용을 간략하게 체계적으로 적어 놓습니다. 문제나 주제, 그 다음에 개념 틀, 가설, 그 다음에 연구 설계, 연구에 사용한 도구, 그 다음에 자료 분석 방법, 연구 결과 간단하게. 그리고 나서 그 논문에서 내 논문에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진술문이나 문장이 있다면 인용하고자 하는 문장을 또 적어 놓습니다. 나중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요까지는 내가 읽은 논문은 그대로 적어놔야 됩니다. 그대로 적어놔야 되고 이 논문을 내가 분석해 봤을 때, 비평해 봤을 때 자신의 견해, 평가 이런 것은 요 논문 내용 요약할 때는 까만색을 썼다. 블랙이다. 까만색을 썼다. 그러면 자기의 견해는 빨간색을 쓰든지 다른 색깔을 해놔야 돼. 나중에 읽을 때는 이게 내 생각인지 본래 논문에 나와 있는 건지 구별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꼭 이 독서 카드를 쓸 때는 본래 원 논문의 내용 요약과 내가 읽은 사람, 독자의 의견 비판이나 의견 내용은 절대적으로 다른 색깔로 구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브리오 카드의 양식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자명, 이렇게 어느 학회지, 논문 제목, 문헌 진술, 개념 틀, 연구 방법, 대상자, 도구, 자료 분석, 결과 요약 이렇게 해서 적을 수 있고 또 꼭 비평을 해야 되는 부분은 죽음의 정의가 불명함, 개념들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런 것들을 적어 놓으면 이건 내 의견으로 다른 색깔로 이렇게 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파일을 이용해서 많이 문헌고찰을 해서 적어 놓겠죠. 컴퓨터를 이용해서 기록해서 보관한다. 그러니까 파일을 여러분들 그냥 아리한글 파일이나 이런 걸 쓸 수도 있지만 문헌을 참고할 때는 엔드노트나 랩워크스나 이런 참고 문헌 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 배웠겠지만 도서관에 가서 사서 선생님한테 이거 어떻게 사용하냐 물어보면 잘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배워가지고 자신의 파일로 정리를 해서 줬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헌을 분석적으로 읽고 분석적으로 읽은 것까지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내 논문의 문헌고찰 부분에 적을 것을 다른 사람들의 논문을 분석해서 내 논문에 최종 요약된 문헌고찰 내용을 적어야겠죠. 그것이 문헌고찰 내용을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기술하는 것입니다. 문헌고찰을 진술을 할 때는요. 선행문헌을 고찰합니다. 선행문헌 읽고 비판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문헌고찰을 어떻게 내 논문에서 문헌고찰 부분을 어떻게 조직을 해서 쓸 것인가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문헌고찰 진술의 틀 1, 2, 3 소제목을 정해서 어떤 내용으로 먼저 적고 어떤 내용을 나중 적어야겠구나 이렇게 진술의 틀을 구성하세요. 그리고
내용이 많으면 소제목을 붙여줘야 됩니다. 문헌고찰이라고 해서 전체 통으로 적을 수도 있지만 문헌고찰에서 1, 2, 3 이렇게 문헌고찰에 소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내용의 적합성, 전체적인 조직, 요약의 질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헌고찰을 잘 하려고 그러면 학술지에 실린 논문에는 요즘은 지면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문헌고찰을 따로 해놓은 데가 없습니다. 연구의 필요성 속에 문헌고찰이 다 들어가 있고 또 연구 결과를 논의할 때, 디스커션 할 때 또 문헌고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잘 정리된 학위 논문을 한번 보세요. 박사학위 논문이나 잘 정리된 학위 논문을 보면 문헌고찰이라는 섹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가 연구를 할 때 문헌고찰을 얼마나 충실하게 해서 연구 설계를 하고 연구 결과를 냈는지를 볼 수 있도록 연구의 필요성, 서론 다음에 문헌고찰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헌고찰의 내용은요.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지지된 결과, 기각된 결과의 논문을 모두 다 정리해서 기술해줘야 되고요. 왜 어떤 연구에서는 지지가 되고 어떤 연구에서는 기각됐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서 적어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논문과 관련 있는 문헌은 상세하게 분석하고 비판해서 적어줍니다. 그런데 관련이 없는 논문까지 꾸질꾸질하게 다 문헌고찰할 필요는 없어요. 관련이 없는 논문은 과감하게 버리거나 또 관련도가 적고 단일 변수에만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연구 결과가 묶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간략하게 문헌고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B, C의 연구에서 불안이 통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렇게 그냥 논문은 나는 한 편씩 다 읽었지만 딱 한 줄에 그냥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 환자에게 이완요법을 사용했을 때 수술 후 불안이 낮아졌다 라는 걸 하는데 다른 그런 관련된 연구 결과가 별로 없고 내가 굉장히 잘된 연구 결과를 찾았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서술해 줘야 됩니다. 어느 연구자들이 그 다음에 몇 명의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이완요법 방법은 이러이러한 이완요법 누구누구의 이완요법 방법을 하루에 몇 번씩 며칠간 사용했더니 수술 환자의 불안을 뭐뭐뭐로 측정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유의하게 실험군의 불안이 낮아졌다.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주셔야 된다. 자기 논문하고 딱 같은 이제 비교해야 될 문헌은 상세하게 문헌고찰을 진술해 주시고 바로 그렇게 연관성이 없는 논문들을 묶어서 진술을 하게 됩니다. 문헌고찰의 내용에서 그 고찰하는 순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대개는 연대순으로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연대순이 비슷할 때 같은 연대가 있다고 그러면 가나다 순이나 ABC 순으로 저자의 가나다 순이나 ABC 순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문헌고찰을 소제목을 줘서 1, 2, 3 했어 그러면 1의 문헌고찰을 길게 하고 난 다음에 문헌고찰의 요약하면 문헌고찰 해본 결과 전체적으로 수술 후 환자한테 이완수를 사용했을 때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요약문을 하나 붙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헌고찰을 할 때, 고찰할 때 쓰는 문체는 어떠냐면 너무 단정적인 의조보다는 잠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설이 증명되었다 이런 말보다는 증명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가설이 지지되거나 기각되거나 통계적으로 지지되거나 기각되거나 해요. 그래서 가설이 지지되었다, 기각되었다 이렇게 문헌고찰에서는 약간 문장을 드라이하게 써야 돼요. 막 너무 강조하는 것은 사실은 뒤에 연구 결과에 따른 논의를 적을 때는 연구자가 자기 생각을 담아서 강조할 수 있지만 문헌고찰은 다른 사람 연구에서 이렇게 나왔다 체계적으로 이걸 다 묶어서 얘기하자면 이런 거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너무 강조하는 문장보다는 좀 건조하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죠. 그래서 이론이 입증되었다 이런 표현보다는 가설이 지지되었기 때문에 이론을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헌고찰에서는 연구자의 의견은 들어가면 안 되죠.
다른 학자의 연구 결과를 내가 분석해서 종합해서 적은 거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타 연구 결과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요약하라고 그랬죠. 최종적으로 여러 몇 편의 연구를 분석해 본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나온 이유는 뭐 샘플 사이즈가 너무 작다거나 또는 연구 도구가 좀 표준화가 덜 됐다거나 이런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존 연구의 질 평가할 때는 현재 쓰고 있는 연구자의 의견을 조금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문헌고찰을 진술할 때 핵심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문헌을 조직해야겠죠. Organize literature. 즉 A 주제, A 개념과 B 개념이 있는데 A 개념을 주로 다룬 문헌은 이거 10편, B 개념을 주로 다룬 논문은 이거 10편인데 A 개념 중에서도 가설이 지지된 것은 이거 6편, 가설이 기각된 것은 이거 4편 이런 식으로 문헌을 좀 조직을 합니다. Organize 합니다. 그렇게 하고 문헌을 읽은 다음에 문헌을 비평하라고 그랬죠. Evaluate, 평가합니다. 내가 굉장히 강조해서 하고 싶은 주제는 이거지만 그 중에 A, B, C 논문은 샘플 사이즈가 작다, 통계 분석 방법이 좀 정확하지가 않다. 근데 D 논문이 굉장히 randomized clinical trial, 무작위 임상시험 연구를 했고 연구 대상자도 많고 연구 결과도 굉장히 객관적으로 좋은 통계 방법을 썼다. 그러면 그렇게 비평된 문헌을 내 문헌고찰에서 강조해서 이야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문헌을 비평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문헌의 양상, 경향을 확인하게 됩니다. Identify pattern and trend in the literature. 가만히 보니까 연도가 지날수록 뭐뭐뭐에 대한 연구는 줄어들고 뭐뭐뭐에 대한 연구는 많아지더라. 즉 뭐 어떤 중재를 하는데 연도가 지나니까 텔레메디신, 원격 의료 방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한 게 많아지더라. 환자에게 자가관리에 대한 자가관리 간호를 수행하는데 2000년도 이후에는 앱을 이용해서 하는 연구들이 많아졌더라. 이렇게 연구 문헌의 그 경향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문헌을 합성하게 되겠죠. Synthesize the literature. 그래서 연구의 결과를 합성합니다. 내가 적으려고 그러면 가설이 지지된 것은 몇 편이고 기각된 것은 몇 편이고 궁극적으로 보면 이런 방법을 쓰면은 불안이 낮아지는 것으로 많은 연구에서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문헌을 합성해서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헌고찰의 예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 논문은 심리학의 논문인데요. 집단 상담 과정에서 대인관계 태도와 자기 검색 수준이 성장 촉진 요인에 미치는 효과예요. 집단 상담 과정이라는 것은 이제 과정 중이라는 것만 표현하는 거고, 독립 변수는 대인관계 태도와 자기 검색 수준이겠죠. 이 두 독립 변수가 성장 촉진 요인이라는 종속 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예요. 그래서 그 연구의 문헌고찰 부분만 보시면 문헌고찰을 소제목 이게 4개의 중분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각 중분류별로 또 소분류를 이렇게 넣어줘요. 그래서 아예 소제목을 많이 붙였어요. 그래서 보시면 집단 상담에서의 성장 촉진 요인, 일단 독립 변수부터 종속 변수부터 최종 결과가 아웃컴인 종속 변수부터 먼저 이렇게 문헌고찰 한 거예요. 집단 상담에서 성장 촉진 요인이라는 건 뭐야? 그죠? 그래서 성장 촉진 요인의 의미, 성장 촉진 요인의 분류, 성장 촉진 요인 관련되는 선행 연구 결과 이렇게 딱딱딱 나누어서 문헌고찰 한 걸 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독립 변수 중에 앞에 것인 대인관계 태도에 대해서 대인관계 태도의 개념, 대인관계 태도 관련 선행 연구 이렇게 분석을 해서 문헌고찰을 기술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자기검색 수준이라는 독립 변수예요. 독립 변수입니다. 그래서 자기검색 수준의 개념과 자기검색 수준과 관련된 선행 연구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문헌고찰 꼭지에서는 대인관계 태도와 자기검색 수준과 성장 촉진 요인 간의 관계를 본 연구 결과들을 쭉 분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각각 아직 이 하나하나의 독립변수, 종속변수도 저자도 독자도 잘 모르니까 저자가 공부를 하고 그 문헌을 일단 종속변수 관련되는 거 먼저 문헌고찰에서 쓰고, 그 다음에 독립변수 1에 대해서 문헌고찰에서 쓰고, 독립변수 2에 대해서 문헌고찰에서 쓰고, 그 다음에 이 세 변수 간의 관계를 본 연구들을 찾아서 대인관계 태도는 성장 촉진 요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더라, 자가감 수준의 다른 연구에서 이미 어떻게 나와 있더라 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분석적으로 정리하는 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문헌고찰의 결론 부분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누구는 뭐라고 그랬고 누구는 뭐라고 그랬고 이렇게 쭉 해놓고, 이들 선행 연구들은 대인관계에서 우호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비우호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실제 사회 행동이나 집단 상황 행동에서는 자기 검색 수준, 대인관계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검색하는 거예요. 이 자기 검색 수준에 의해서 조절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를 많이 해봤더니만 우호적이고 비우호적이고 이거보다는 스스로를 검색하는 그 수준에 의해서 이 행동이 지금 달라진다 라고 이제 많은 문헌에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구체적으로 낮은 자기 검색자는, 자기 검색하는 데 있어서 좀 수준이 낮은 사람은 성장 촉진 이외에도 이렇게 했고요.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문헌들을 다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 예상된다. 그렇다라고는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에 따라서 성장 촉진 요인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인의 연구에 대해서 왜 내가 이걸 연구하는지를 연구 필요성이 많이 적었지만 문헌 고찰에서도 문헌들을 고찰해 봤더니 이런 것까지는 돼갖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할 필요가 있더라 라고 이제 적어준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올해 박사학위 논문으로 나온 우리 대학의 논문이에요. 그래서 일시적 회장루 보유자를 위한 건강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이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시적 회장루 보유자라는 게 나왔고, 건강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썼구나라는 게 나왔고, 종속 변수, 이게 독립 변수인데 요거는 대상자고 서브젝트고 대상자죠. 그 다음에 요거는 독립 변수고, 그게 종속 변수는 없지만 종속 변수가 뭘까 보면 건강관리 역량이겠죠. 건강관리 역량. 그게 종속 변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문헌고찰 소제목을 어떻게 하느냐 보면 회장류 보유자는 건강 문제가 많다. 그죠? 그래서 그 건강 문제가 종속 변수가 돼야 되죠. 건강 문제가 줄어들고 건강 상태가 좋아지는 거. 그래서 건강 문제가 어떤 게 있다라는 걸 쭉 회장류 보유한 사람은 탈수 때문에 피부 상태도 문제가 있고 자기가 종속 변수로 쓰고자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기술해 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보시면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필요한 독립 변수는 뭐야? 회장류 보유자의 건강관리 역량 강화. 옆에서 다 해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라고 empowerment,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게 필요해. 그래서 건강관리 역량 강화에 대해서 적고, 또 회장류 보유자에게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2번에 문헌고찰을 했습니다. 쭉 좀 길게 나오고요. 그 다음 3번에는 박사학위 논문이기 때문에 이 연구의 개념 틀에 대한 서술이 나옵니다. 이론 부분이죠. 그래서 이 연구자는 존슨의 헬스케어 empowerment 모델을 가지고 와서 본인의 연구에서는 헬스케어 empowerment 시키기 위해서 회장루 보유자의 개인 내적 요인과 거기에 건강관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적극적 참여, 정보 제공, 건강관리에 대한 전념, 불확실성 극복, 협력, 이런 것들이 건강관리 역량 강화의 주요 핵심 개념, 존슨 이론에서 주요 핵심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넣어서 만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봤더니 건강관리에
역량이 강화돼서 자가 관리도 잘하고 실제로 건강 상태가 회장류 보유자의 건강 상태로 마지막으로 측정할 수 있는 피부 상태, 탈수 상태 이런 것들이 실험군이 유의하게 좋아졌다. 이렇게 하기 위한 연구 설계를 세워서 무능고찰이란 이렇게 독립변수, 종속변수, 연구의 개념적 틀 이런 식으로 또 무능고찰을 소제목 지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고문헌 표기법은 APA 스타일, American Psychology Association, 미국 심리학회 스타일입니다. 많은 사회심리학에서는 이 APA 스타일을 참고문헌 쓰는 스타일로 하고요. 그 다음에 NLM 매뉴얼이 미국 의학도서관 협회의 매뉴얼입니다. 이것도 많이 씁니다. NLM 스타일은 밴쿠버 스타일에서, 밴쿠버라는 도시에서 그걸 만들어서 밴쿠버 참고문헌 표기법에서 NLM 매뉴얼이 나왔는데 그 NLM 매뉴얼을 조금 더 우리나라에서 한국 간호학 논문에 쓰기 쉽도록 만들어 놓은 게 제이칸 스타일이에요.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제이칸 스타일이에요. 그 제이칸 스타일은 제이칸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한국말이나 다른 언어로 쓰인 논문이라 하더라도 참고문헌과 인용문과 표와 그림은 모두 영어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영문 초록과. 그래서 국제적으로 한국말로 된 논문을 보더라도 외국 학자들이 영문 초록, 표와 그림 영어, 참고문헌 영어, 인용문 영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용문은 아니고 인용문헌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어로 참고문헌이 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제이칸에. 그래서 보시면 박 YJ, 신 HJ, 류 HS 이거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점 딱 찍고 논문 제목은 첫 자만 대문자예요. The Predictors of Postpartum Depression 점 찍고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점 찍고 2004년에 34권 5호 관로하고 요거는 세미콜론이지만 요건 콜론이죠. 하고 722에서 728 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요 양식에 딱 맞춰서 여러분들도 참고문헌을 이렇게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술지, 저서, 학위 논문, 온라인 문헌, DOI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이칸의 투고 규정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이칸 투고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헌을 찾아서 그 찾은 문헌을 분석적으로 비평적으로 잘 읽어서 어떻게 조직할까 고민해서 그 다음에 총체적으로 연구 결과를 다 신데시스 합성을 한 다음에 나의 문장으로 다른 사람 연구 결과들을 체계적으로 분석적으로 문헌고찰을 기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하는 단계까지 해야지 문헌고찰이 끝이 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수업중 생각 과제는 연구 문제 중에 한 개를 선택해 갖고 적절한 참고문헌 학위 논문으로 한 편을 정하세요. 그래서 그 학위 논문 한 편에 문헌고찰 부분을 아까 김진미 선생님 예로 보여줬듯이 문헌고찰 부분을 상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이 문헌고찰은 소제목을 뭘로 썼구나. 독립변수, 종속변수 순서대로 했냐? 종속변수, 독립변수 순서대로 했냐? 뭐 순서도 없냐? 그 다음에 이론적 틀이 있냐 없냐? 이렇게 한번 문헌고찰 부분을 읽고 소감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과제 하실 때는 자기 참고문헌 제목, 서지사항, 제목만 하려고 해서 제목만 적으시면 안 되고요. 서지사항을 다 적으셔야 돼요. 서지사항이라 하면 뭐였어요? 몇 년도, 학술지 이름, 권호, 페이지 다 들어간 게 서지사항입니다. 이게 참고문헌 제목을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참고문헌, 이건 참 그거네. 그건 학술지고, 여기서는 지금 내가 학위 논문을 보라고 그랬기 때문에. 학위 논문, 이제 저자명, 연도 적고, 논문 제목 적고, 어느 대학교에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 이렇게 이제 적는 겁니다. 그렇게 참고학위 논문의 제목을 적은 다음 문헌고찰의 세부 제목, 그러니까 1모, 2모, 3모라고 문헌고찰 부분이 분류가 되고 소제목이 붙어 있으면 그 소제목을 적어주세요. 그래서 그 참고 논문의 문헌고찰 부분만 학위 논문, 참고 학위 논문의 문헌고찰 부분을 면밀하게 읽어보고 읽어보니 내가 문헌고찰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배운 점, 그 다음에 이게 참 하는데 어려웠겠다 라든지 이런 느낀 점, 이렇게를 한번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의 문헌의 종류, 그 다음에 문헌의 깊이를 문헌고찰의 깊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문헌을 탐색하는 방법까지 배워서 문헌을 탐색해서 우리 손에 문헌이 들어오게 되면 그 문헌을 분석적이고 비판적으로 읽어서 그 다음에 다 읽은 내용을 가지고 문헌의 문헌 내용을 신데시스, 합성을 잘해서 내 연구에 필요한 순서를 잘 배열해서 이제 쓰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헌고찰을 쓸 때는 소제목을 정하고 소제목에 들어가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적으로 쓰고 객관적으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내용은 상세하게 문헌고찰을 하고 그 다음에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좀 묶어서 짧게 문헌고찰을 기술하는 이런 문헌고찰 기술 방법을 배우셨고, 실제 자기 연구 문제에 따른 학위 논문 한 편을 찾아서 그 학위 논문의 문헌고찰 부분을 면밀히 한번 읽어보고 배운 점과 느낀 점을 서술해서 수업 중 과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